저희 둥이가 14살 노견이라 요즘 부쩍 걱정이 많아졌어요. 산책을 너무 많이 시키면 관절에 안 좋을까? 사료 이외에 간식을 줘도 괜찮나? 이런 사소한 것들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다들 우리 아이들이 30살 이상 오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지 않나요? 사랑으로 키우면 오래 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정말 사랑만으로 충분할까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질적인 장수 비결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 3주 정도 주말 시간을 활용해서 강아지 전문가 유튜브 영상 18건과 외국 논문 자료들을 취합해 싹 다 정리해봤는데요. 정말 놀라운 건 노견뿐만 아니라 어린 강아지를 키우는 보호자님들이 들으셔도 정말 도움될 만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장수 비결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강아지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결국 우리 보호자가 얼마나 잘 챙기고 케어해주느냐가 핵심이에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영양관리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료를 맛있어하고 체질에 잘 맞으면서 건강에 좋은 사료인지 아시나요? 지금 반려견에게 급여하는 사료의 포장지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아프코나 페디아프 인증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는 반드시 만족시키는 사료가 믿을 수 있는 좋은 사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프코는 미국에서, 페디아프는 유럽에서 영양 기준을 잡아주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노령견은 고단백 저지방 식단과 블루베리 같은 항산화 영양소, 관절 건강을 위한 글루코사민이나 오메가3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좋지 않은 강아지는 단백질의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어서 수의사와 상담이 필요하고요. 너무 저렴한 사료는 지방이 많고 영양이 부족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사람이 먹는 음식은 염분이 많아서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두뇌 자극과 운동이에요. 산책이 강아지의 근육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데 정말 최고라는 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노령견이라도 품에 안거나 유모차에 태워서라도 냄새를 맡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아요. 그럼 운동이 안 되지 않을까요? 하고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어요. 소형견은 20분 이상 2회 이상, 대형견의 경우 40분 이상 2회 이상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더 할 수만 있다면 너무 훌륭한 보호자고요. 저희 둥이도 컨디션이 안 좋을 땐 유모차에 태워서 공원에 자주 데려갔었는데요. 꼭 걷지 않았어도 바람을 쐬면서 풀냄새를 맡아서인지 집에 와서 꼬리를 흔드는 게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세 번째는 치아 관리와 건강검진이에요. 치석이 심해지면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혈관을 타고 심장이나 신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양치가 최선이지만 힘들면 바르는 치약이나 치약 껌으로라도 아이들의 치석을 관리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또 치석이 쌓여서 스케일링이 필요할 경우 제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스케일링 주기는 치아 상태와 연령, 품종, 생활 습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에서 3년 주기가 적당합니다. 저희 둥이와 모찌의 경우에도 양치하는 것을 워낙 싫어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요즘은 치약이 정말 간편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특히 바르는 치약을 보조적으로 사용해봤는데 양치가 10초면 끝나서 시간이 없을 때 활용해도 좋아요. 그리고 건강검진의 경우 강아지가 7살이 넘으면 매년 체크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특히 귀병처럼 한번 생기면 계속 재발하기 쉬운 질병을 미리 잡아내는 게 중요해요. 귀가 접힌 강아지의 경우 염증이 더욱 잘 생길 수 있는데 겉으로 티가 안 나서 모르고 지나치기 쉽거든요. 귀가 접혀있는 저희 모찌도 귀병이 있는 줄 전혀 모르고 지내다가 병원 검진 때 처음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기재정을 일주일에 2-3번 정도 해주니까 지금은 재발하지 않고 깨끗하게 잘 유지되고 있어요. 저희 모찌가 사용하는 귀관리 용품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만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산책이 부족하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길면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또 보호자님이 불안하면 강아지도 따라서 불안해질 수 있다고 해요. 반려견 앞에서 지속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그렇지만 강아지의 경우도 간접 흡연은 정말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특히 강아지는 사람보다 호흡기가 약해서 간접 흡연에 더욱 취약합니다. 폐암뿐만 아니라 기관지염, 급성 호흡곤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실내 흡연은 반드시 피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중성화 수술인데요. 중성화가 평균 수명을 1.7년 더 늘리고 성호르몬 관련 질병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일부 대형견의 경우 오히려 관절 문제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요. 호르몬 불균형 위험도 있어서 결국 보호자님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는 꼭 수의사와 상담한 뒤 충분히 고민해서 결정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게 너무 힘들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하루에 5분에서 10분씩만 챙겨도 충분해요. 예를 들어 산책은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나눠도 되고 치약 바르는 건 10초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비용이 부담이면 비싼 보조제 대신에 사료에 삶은 고구마나 당근을 조금 섞어도 괜찮아요. 작은 습관 하나가 강아지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알려준 내용을 실천해 보시길 바랄게요. 강아지와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는 그 시간이 더 길어지길 간절히 바라죠. 오늘 알려드린 장수 비결로 아이들과 조금이라도 함께 살 수 있는 시간을 늘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보호자님만의 특별한 건강관리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